올 연말이나 내년 초 물가 급등에 대한 연방 차원의 현금 지원이 이루어질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변화의 바람이 불었던 미국의 노동시장에 역풍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미국이 물가 잡기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내년 봄까지 기준금리가 5%를 넘길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 파워볼의 40회 연속 미당첨과 15억 달러가 넘는 거액의 당첨 금액 신기록을 놓고 미 전역에 복권 광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120세에 들어선 장수시대 시니어들의 인기 스포츠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일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 유권자들의 무려 63%에서 물가 급등에 대한 연방 지원금을 보내라고 요구하고 있어 워싱턴 정치권의 선택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연속 금리 인상에도 물가 급등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자 유권자들이 분노를 표시하고 있는 건데요.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연방 차원의 현금 지원이 이루어질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일 앞으로 다가온 11월 8일 중간선거에서 연방 상하원 다수당을 판가름할 유권자들의 다수가 고물가, 고금리의 원성을 터뜨리며 연방 차원의 긴급 지원 수표를 보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뉴스위크가 10월 말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국 유권자들의 63%나 물가 급등에 대처하도록 연방 차원의 현금 지원 수표를 제공하는 데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3%의 지지자들 가운데 48%는 매우 강하게 연방 차원의 현금 지원을 원하고 있다고 대답했고 21%는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물가 급등 현금 지원에 지지하지 않는다는 유권자들은 18%에 불과했으며 15%는 동의하지도 반대하지도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뉴스위크와 팍스 비즈니스 등 미 언론들은 미 유권자들 중에서 근 3분의 2나 물가 급등에 대처할 연방 지원 체크를 보내라고 요구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는 대다수 미국민들이 고물가와 고금리의 생활고에 빠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상당수 주지역들이 물가 급등에 신음하고 있는 주민들을 돕기 위해 현금 지원 수표를 제공했지만 미 유권자들은 물가 잡기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연방 차원에서 긴급 생계비 현금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 전역에서는 버지니아와 캘리포니아 등 20개 주에서 지난해 연방지원금 3,500억 달러의 일부 또는 그에 따른 흑자분 중에서 500달러 내지 1,000달러씩 현금 지원을 제공해왔으나 고물가, 고금리의 이중고로 생활고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 차원의 부양체크 제공은 정치권과 경제계에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편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 연방준비제도가 올 들어 6차례 기준금리를 4%까지 올리고 긴축 정책을 쓰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선 돈을 더 풀 수 없다며 반대하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제로금리에서 4%까지 기준금리가 급등하고 앞으로도 5%까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면서도 물가는 너무 느리게 낮출 것으로 우려돼 서민들에게 생활고를 면할 수준의 긴급 지원금을 서둘러 보내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바이든 민주당은 팬데믹으로 5조 달러 이상 풀었던 탓에 현재 고물가를 야기했기 때문에 풀린 돈을 걷어들일 때라는 논리에 밀려 4차 현금 지원을 고려했다가 포기했었는데 고물가 고금리로 생활고가 더 악화되는 바람에 중간선거 패배, 연방의회 다수당 상실이라는 대가에 직면해 있습니다. 11월 8일 중간선거가 끝나고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을 장악한다면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대국민 현금 지원에 강하게 반대할 것인지 유권자들의 원성을 귀담아 듣고 2년 후 백악관 탈원까지 겨냥해 물가 급등에 대한 스티뮬러스 체크 제공을 추진할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미국의 노동시장에는 변화의 바람이 거셌습니다. 직장인들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퇴직 붐이 일었고 일부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굳이 퇴직을 하지 않더라도 맡은 업무에서 최소한의 일만 하는 조용한 사직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노동시장에 또 다른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고물가 사태와 경기 침체 우려로 노동자들이 움츠러들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구인난으로 애를 먹었던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고 감원에 나서면서 미국 노동시장에 역전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겁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을 공격적으로 단행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빅테크 기업들이 인원을 축소하고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노동계 전반에 걸쳐 구인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전문 뉴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기업들이 대퇴직에 복수하기 시작했으며 조용한 사직 역시 조용히 사라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치 매체 악시오스 또한 빅테크 기업들이 지난해에 고용을 크게 늘렸다가 지금은 동결하거나 감원에 착수했다고 전하며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노동자들이 점점 초조해져 이제는 임금 인상보다는 안전성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팬데믹 시대에 구인난으로 골머리를 앓던 기업들이 팬데믹의 터널을 지나면서 다시 정반대 상황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직 전문 웹사이트 인디드에 따르면 여전히 팬데믹 이전보다는 구인 건수가 아직 50%가량 많은 것이긴 하지만 최근 채용 안내 건수는 27%가량이 줄었고 지난해에 비해 올해 구인 건수는 약 9%가 줄었습니다. 고물가 인플레이션 사태가 이어지면서 올해 7월부터 직장인의 이동이 크게 줄어들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7월 직장인의 전직 비율은 4.1%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5.9%에 비해 여전히 줄었습니다. 노동부의 조사 결과 자발적 퇴직자는 지난 3월 사상 최고 수준인 454만 명에 도달했고 4월엔 440만 명대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동안 약 2천만 명이 자발적 퇴사를 했으며 이는 약 10년 전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난 겁니다. 하지만 올해 8월부터 기업들의 구인 건수가 전월보다 10% 급감한 1,010만 건으로 집계되며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4월 이후 2년 반 만에 가장 낮은 기록을 세웠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110만 건의 구인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잡 리크루트의 줄리아 폴락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이션, 주가 하락, 경제 위축 등의 민감한 산업을 중심으로 하락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또 다른 경제 전문가는 노동시장이 아직 냉각된 건 아니지만 끓고 있는 상태에선 벗어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연준의 고강도 긴축 여파로 노동시장의 냉각 조짐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대체적인 상황입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조용한 사직자들이 지난 몇 개월 동안 편하게 일하다가 이제는 해고를 우려해 장시간 근무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전하며 내년에는 경제 사정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돼 노동자들이 스스로 몸을 낮출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물가 잡기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 앞으로 1포인트의 기준금리를 더 올려 내년 봄까지 5%를 넘길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올해 마지막 12월 회의에서 0.5포인트를 올리고 내년 1월과 3월 0.25포인트씩 올려 내년 봄에는 기준금리 수준이 현재의 4%에서 5% 이상으로 오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면택 기자입니다. 물가와의 전쟁을 지휘하고 있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향후 금리 정책의 속도와 폭에 대해 비교적 분명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첫째, 연준은 올해 마지막인 12월 회의에서는 기준금리 인상폭을 4연속 0.75포인트보다 적게 해 이른바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분석가들은 12월 13일과 14일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1월에 4연속 0.75포인트 인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는 3.75% 내지 4%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12월에 0.5포인트를 더 올리면 4.25 내지 4.5%가 됩니다. 그럴 경우 연준이 지난 9월 회의에서 내다본 올 연말 기준금리 수준과 부합하게 됩니다. 둘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내년에도 당분간 소폭이 남아 금리 인상을 지속해 결과적으로 지금의 예상치보다는 기준금리 수준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이런 언급으로 미국 경제 분석가들의 대다수는 내년 봄에 기준금리 수준이 당초 4.6%보다 올라가
5%를 넘게 될 것으로 수정 전망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게이펜 수석경제학자는 파월 의장의 언급은 기준금리가 내년 봄에는 5%를 넘게 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를 역산하면 2023년 새해 1월과 3월에도 적어도 0.25포인트씩 두 차례 합해 0.5포인트의 기준금리를 더 올려 내년 3월과 4월에는 5 내지 5.25%까지 끌어올리게 됩니다. 셋째, 제롬 파월 의장은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도 물가 낮추기는 매우 느릴 것이어서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9월 예상치 이외에 아직 수정 전망치는 내놓지 않고 있으나 연준이 선호하는 PCE 물가로 현재 6.2%를 올 연말에 5.4%로 0.8포인트 낮추는 데 그칠 것으로 연준도 시인해놓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경제 성장은 올해 0.2%로 제자리하고 실업률은 올 연말 3.7%, 내년에는 4.4%까지 올라가 실직자들이 현재 600만 명에다가 120만 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연준은 경고해놓고 있습니다. 예고보다 기준금리를 더 올려 내년 봄 5%를 넘게 되면 그만큼 불경기에 빠질 위험은 더 커질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파워볼에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이번 토요일 당첨금이 15억 달러까지 치솟으면서 복권 광풍이 미 전역에 몰아치고 있습니다. 파워볼은 수요일까지 39번 연속으로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었는데 이번 토요일 40회 연속 미당첨 신기록이 될지 15억 8,600만 달러라는 거액의 당첨금 신기록을 깨게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파워볼 복권 열풍이 광풍으로 바뀌어 몰아치고 있습니다. 파워볼의 당첨자가 어제 수요일까지 39번 연속으로 탄생하지 않아 당첨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토요일 추첨에서 당첨금은 15억 달러를 넘게 된다고 파워볼 측은 밝혔습니다. 15억 달러의 파워볼 복권에 1등으로 당첨된다면 현금 일시불로 받을 경우 거의 절반인 7억 4,590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복권 판매소에는 파워볼의 횡재, 적어도 등수에 드는 행운이라도 잡으려는 인파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토요일 파워볼 추첨에서 당첨자 없는 연속 기록과 세계 최고 당첨금 기록을 깰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파워볼의 연속 미당첨 기록은 40회인데 이번 토요일에 이 기록이 깨질지 판가름 나게 됩니다. 파워볼은 지난 8월 3일 이래 39번 연속으로 1등 당첨자를 내지 못했습니다. 40회 연속 미당첨 기록에 도달하면 파워볼이 갖고 있는 세계 최고 당첨금 기록인 15억 8,600만 달러도 깨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의 세계 최고 당첨금 기록 15억 8,600만 달러는 지난 2016년 파워볼이 세웠는데 당시에는 1등 당첨자들이 3명이어서 3등분으로 나눈 바 있습니다. 하지만 파워볼 복권에 1등으로 당첨돼 15억 달러의 횡재를 맞을 가능성은 2억 9,200만 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회색곰의 습격을 받을 가능성이 270만 분의 1이고 바다에서 블루 랍스터를 발견할 가능성은 200만 분의 1로 알려져 그보다 100배나 더 어려운 확률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100세 시대를 넘어 이제는 120세 시대에 들어섰죠. 특별히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 고민하시는 시니어분들 많으신데요. 건강과 젊음을 관리할 수 있는 시니어 세대의 인기 스포츠를 알아봤습니다. 의학 기술 발달로 100세 시대를 뛰어넘어 평균 기대 수명을 120세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평균 기대 수명만큼 건강하게 보내려면 적어도 60세 이상인 영시니어부터는 한 가지 종류의 운동을 정해 반드시 기초 건강을 잘 다져놓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스포츠 댄스가 근육의 노화를 방지하고 자세를 바르게 유지시켜줘 관절과 근육이 약화돼가는 시니어들에게 인기 스포츠로 꼽히고 있습니다. 동작이 섬세하고 순발력과 기억력이 중요한 스포츠 댄스는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남녀가 함께 호흡을 맞춰야 하는 특징이 있어 부부가 함께 배우기 좋은 스포츠라는 점에서 시니어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버지니아에서는 한인 시니어 스포츠 댄스 연맹이 창립됐습니다.
창립 대표인 은정기 연맹장은 스포츠 댄스는 시니어 세대에게 필요한 건강과 정신적인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딱 맞는 스포츠라며 창립 동기를 밝혔습니다. 고진야에 참 몸 아프고 힘들고 병든 노인분들이 시니어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을 나가서 이런 스포츠 댄스에 대해서 많은 이제 다방면으로 좀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노인네들이 건강을 찾기 위해서는 꼭 스포츠 댄스를 해야 되겠다. 그것이 자료가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국에서 초청된 한국사교댄스연맹 전북지부 박가희 회장은 스포츠 댄스가 춤으로 즐겁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운동인 만큼 많은 시니어분들이 시도해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입이 마르고 닳도록 하는 얘기죠. 저희가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100세가 아니라 앞으로는 120세대가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댄스는 정말 좋은 운동이에요. 어디가? 특히 정신 건강에. 그래서 댄스를 하시게 되면 치매 예방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 몸이 건강해지는 건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스포츠 댄스는 전문적인 동작과 요령을 알면 훨씬 더 쉽고 재미있게 효과적으로 즐길 수 있는 운동이어서 운동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니어들이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는 스포츠로 전문가들도 추천하고 있습니다. 건강과 젊음을 책임지는 운동으로 스포츠 댄스가 더욱 주목받으면서 취미 활동 겸 건강 관리까지 고려하는 시니어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